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이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줄여서 국민지원금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간 이 국민지원금의 규모와 범위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방이 좀 뜨거웠는데요. 결국 8월 중순 지급 준비를 끝내고 본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이 확정되고 지급 시기까지 윤곽이 좀 잡혔지만 막상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자, 지금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든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 고맙다. 그런데 지난해 줬던 전국민 재난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줬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이번 코로나 상생 지원금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름이 다르냐? 아니면 이런 궁금증들을 이제는 청취자분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지급을 했고요. 요번에는 이제 정부가 그 이름을 약간 바꿔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네.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일단 좀 다릅니다. 우선은 그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네네. 그 지원 대상이 제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아. 작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국민 이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금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네. 올해는 그 소득이 높은 가구, 그러니까 고소득층을 한 12% 정도를 제외하고 네네. 나머지 이제 소득 하위 88% 가구,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아니지요. 네. 88% 가구에 이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국민지원금이라고 바뀌었고요. 앞에 이제 코로나 상생 요게 이제 붙은 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이제 전 국민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면서 힘드신 국민들 중산층 이상에게 쌍생의 의미로 그리고 지원의 의미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 보면 가장 빠른가요? 예, 우선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요, 네. 엄보료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를 계산을 해보려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로 내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른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네네. 거기에 가보면은 내 보험료를 얼마 낼 수 있는 내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코너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거기서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더 건강보험에서 조회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저도 홈페이지에 가서 요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그거를 또 지로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이게 로그인도 해야 되고 아. 여러 또 절차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정부에서 시행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콜센터나 그런 것도 안내할 예정이라서요. 네네. 그거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계산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네. 조만간 정부 발표를 보시고 콜센터 등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더 건강보험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인터넷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제 콜센터가 열리게 되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정부가 7월 하순에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이제 발표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좀 나왔나요? 예, 지난달 26일 날 발표가 됐고요. 네. 당시 이제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네네. 기재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살펴보니까 그 건보료 컷은 기준은 언제냐면 네네. 그 올해 6월 네. 건보료를 얼마 냈는지 그 내역 기준으로 네네. 그 건보료 컷이 발표가 됐고요. 네네. 그 일례로 뭐 직장을 다니는 경우로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이제 편입이 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월 건보료가 14만 3,900원 이하면 네네. 재난지원금을 받고요. 네. 2인 가구면 네. 2인 가구는 19만 1,100원, 3인 가구는 24만 7,000원, 4인 가구는 30만 8,300원 건보료를 그 이하로 네네. 내신 분이면 그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맞벌이 부부도 있잖아요. 사실 맞벌이 부부도 계시고 그다음에 혼자 버는 부부도 있고 이건 좀 차이가 좀 클 텐데 예를 들어서 부인은 지역 가입자이시고 남편은 직장 가입자 이렇게 맞벌이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은 그 맞벌이 부부의 경우와 혹벌이 부부의 경우가 두 개가 좀 그 부분이 이제 다른데요. 네네. 맞벌이 가구는 네. 가구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를 적용했는데 네. 이게 좀 무슨 뜻이냐면은 조금 혹벌이보다는 네. 좀 건보료 커트라인 금액을 조금 높였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네네. 실제로 자산은 별로 없는 뭐 이른바 흙수저인데 네네. 양쪽이 그 뭐 아이들 학원비나 뭐 그 가정 생계비 벌기 위해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이 맞벌이가 이게 배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 커트라인 그 갑자기 소득이 올라가는 네. 그래서 조금 맞벌이는 좀 배려를 해주자 해서 혹벌이보다는 커트라인을 조금 그 높였고요. 네네. 제가 방금 전에 저 말씀드린 이제 몇몇 건보료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부부 두 분 다 이제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 경우에는 네네. 6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인 경우에는 24만 7천 원, 네. 뭐 3인은 30만 원, 저 4인은 뭐 38만 원 이거 조금씩 높였습니다. 아. 근데 혼합인 경우에 네네. 그 경우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부인은 지역 가입자고 네. 남편은 직장 가입자고 하면 두 부부는 이제 혼합이신 네. 경우인데요. 네네. 그 분의 경우에도 조금 높였습니다. 약간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2인은 한 25만 원 정도, 3인은 한 32만 원, 4인은 한 31만 원, 그 정도 이하 정도면 지원금을 좀 받도록 해서요. 네. 양쪽이 어쨌든 맞벌이 부부를 좀 배려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커트라인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아, 네. 그 현실적인 좀 방안을 정부가 이제 마련을 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9년도 종합소득으로 사실 지역가입자는 이제 지금 건보료가 책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19년도 종합소득으로 하면 코로나 있기 전인데 야, 이 기준으로 하면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게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의 신청도 그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살펴보니까요. 네네. 이게 건보료 그 체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직장 가입자분들은 매월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유리지갑이시니까 이렇게 네. 쭉 매월 이게 올해치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건보료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네네. 지역 가입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작년에 이제 종합소득 이제 신고하실 때 네네.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때 신고하신 내역이 2019년도 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코로나가 2020년에 그 1월에 이제 발병이 됐으니까 그 전이니까 지역 가입자분들은 당연히 코로나 전에는 종합소득이 조금 더 많으셨을 테고요. 그러니까 2019년으로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민원도 많이 넣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요번에 브리핑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원금을 억울하게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구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요. 네네.
불리한 종합소득으로 2019년도부로 해서 불리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시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 네. 매우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이제는 2020년에 감소가 됐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제는 커트라인을 좀 낮출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금방 지역가입자 말고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그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또 많은 국민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세요. 25만 원은 이제 정부가 준다고 하는데 이게 인원수로 주는 거냐 아니면 이게 가구당 주는 거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원수대로 주는 거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인원수대로 이번에 이제 지급하기로 했고요. 요게 좀 왜 이렇게 됐는지 네네. 작년하고는 좀 달라져서요. 비교를 하시면 작년에는 가구당으로 그 인원수도 있었는데요. 네. 가구당 한도액이 1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4인 가구도 100만 원이었고요. 5인 가구도 100만 원이 있고 6인 가구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액 무조건 그 어느 가구에서 아이가 몇 명이 되든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아이가 많으신 이제 다자녀 가구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아이 양육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똑같이 하는 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네. 그렇게 해서요. 올해부터는 인원수대로 4인 가구는 100만 원이고요. 5인 가구는 125만 원. 그리고 6인 가구는 150만 원으로 인원수대로 그 25만 원씩 해서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당으로 이제 준다. 이렇게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지금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기준점 이후로 기준선 이후로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뱃속에 있다가 지급한 날 기준선으로 했을 때 이후에 이제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다. 예, 원칙적으로 보면요. 네네. 올해 6월 30일 기준 그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되기로 했는데 네. 이후에 아이 출생 등 7월이나 8월이나 아이를 출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해서요. 만약에 올해 3인 가구 올해 초에는 3인 가구였다가 네. 이번 달에 아이가 출생해서 4인 가구가 되면은 25만 원씩 4인 가구 하면은 그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가로 또 10만 원씩 더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 그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이번에 만들어졌는데요. 총 3천억 원 규모 지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신 분들은 추가로 아까 25만 원에서 추가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는 국민지원금 얘기였고 또 한 가지 또 국민들이 또 청취자분께서 궁금해하신 게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신데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남기세요. 코로나19로 이제 장사에서 많은 이제 피해를 받고 이번에 또 희망회복자금이라고 받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이 받는 지원금과 금방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지원금 이거 따로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로 받을 수가 있다. 예, 네. 소상공인 그러니까 그 국민지원금도 받으시고요. 네네.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네. 그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에게 그 한 곳당 최대 2천만 원씩 그 지원하는 희망회복 자금이 있고요. 네. 그걸 지원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해서요. 네네. 올해 하반기에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가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지원금도 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상생 소비 지원금이에요. 이게 경기도 살리고 또 카드만 있으면 이 캐시백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이 좀 많거든요.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줘야 돼서 소비를 좀 증장시켜야 되냐. 또 반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가 죽는다, 내수 경기가. 이 문제 어떻게 지금 논의가 돼가고 있나요? 일단은 그 캐시백 예산은요. 네네. 그 4천억 원이 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그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아예 그냥 민주당에서는 백지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네.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네. 그 하반기에 요거에 대해서 캐시백을 그 10% 돌려주기로 한 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보통 이제 골목에 이제 가서 골목 사건에서 음식 사 드시고 그러면은 그걸 카드로 쓰면 이게 10%를 이제 캐시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아예 없으면 아예 골목 상권에서 가서 이렇게 드시지도 않으실 네. 거다라는 정부 입장 때문에 그 하반기에 그 요걸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네. 그 시행 그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어딘 되고 그런 거는 정확하게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다시 또 국민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25만 원씩 받는 거. 근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헷갈리다. 뭐가 헷갈리냐면 이제 어디에선 쓸 수 있고 또 어디에서는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도 우리가 국민지원금 이거 사용 가능한가요? 예, 우선은 이게 여러 가지 수가 많은데요. 네네. 우선 쉽게 생각하시면 정부는 골목 상권에서 네. 쓰는 것만 대체로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전자상거래 거기서도 네. 쓸 수가 없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대형마트에서도 이제 그 뭐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이 있을 경우에 네네. 그런데 이제 소규모 임대 매장이니까 그런 데는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예외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배달앱 이거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요즘에 집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제는 배달앱을 써서 이제 배달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배달앱에서는 요거 사용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현장 결제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원금을 쓸 수 있어서요. 네. 사실상 요 배달 앱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결제를 할 그렇죠. 때는 이제 쓸 수 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세금이나 보험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국민재난지원금 받고 나서 세금이나 보험료 아니면 뭐 교통이나 통신료 부담을 뭐 국민지원금으로 좀 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세금, 보험료를 내거나 네. 교통, 통신료 등 뭐 자동 이체할 때는요. 네네. 국민지원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네. 골목 상권에서 뭐 음식점이나 네. 그런데 이제 갈 때 이제 그 소비 진작 취지에서 골목 상권 그 지원 취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다시 세금을 내는 경우에 쓰는 경우에는 골목 사건에 가서 쓰지를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네. 그런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된 게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게 스타벅스에서 사용 가능한 거냐. 이런 거면서 막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는 어떻게 사용 가능한가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랜차이즈 업종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네네. 이게 좀 그 직영점인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네.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요. 네. 서울 시민의 경우에
서울 시민의 경우는 쓸 수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직영점이 스타벅스는 직영이 서울이니까 서울 시민들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쓸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지원금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회의적이신지 긍정적이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은요, 이 규모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총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통해서 집행되는 규모가 34조 9천억 원이거든요. 네. 이게 그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에 두 번째로 큰 추경 규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풀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를 살리는 데는 도움은 될 텐데 네네.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이제 방역을 점점 강화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네. 이걸 또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선별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또 얘기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고소득층까지 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려서 선별 논란도 얘기가 되고 있고 네. 그거 가지고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논란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방역 상황에서 어쨌든 요게 조금 방역이 조금 주춤이 되거나 잠잠해지면 정부는 어쨌든 다음 추석 그 전에는 그 집행을 한 90% 정도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이 조금 잠잠해지고 이 집행이 90% 이상까지 9월 말까지 되면 그때는 효과가 있을 텐데 네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방역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국민지원금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 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